오늘 토트넘이 FA컵 4라운드에서 아스톤빌라에게 2대1로 패배를 했는데 이 경기가 아스톤빌라에게 좀 많이 밀렸었던 경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토트넘도 기회를 많이 창출해내긴 했지만 사실 경기력 자체가 무난하게 패배하는 그림이 좀 그려졌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 특히나 전반전이 너무나도 안 좋았는데 전반전에 어떤 게 안 좋았냐면 팀 전체적으로 뭔가 약속되어 있는 플레이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 약속된 플레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 중에 핵심은 전방 압박에 대해서 다 같이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 따로따로 압박을 합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너무 혼자 압박을 해요. 이거는 사실은 손흥민 선수도 문제고 팀 전체의 전술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압박을 하냐면 막 스프린트를 해요. 예를 들어서 콘사가 볼을 잡았다. 콘사 압박합니다. 근데 뒤에서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비니까 뒤로 또 패스. 손흥민 또 뜁니다. 그러면 카마라한테 패스 또 뜁니다. 그러면 다시 콘사 패스 또 뛰어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말 그대로 혼자서 막 계속 압박을 해요. 스프린트를 하면서. 근데 이거는 팀적으로 일단 준비가 안 됐고 손흥민 선수도 그게 안 되어 있으면 혼자서 뛰면 안 되는 거겠죠. 이제 본인이 어쨌든 주장이고 하니까 조금 더 지키면서 같이 안 나가지면 같이 뛰자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려앉아서 자리를 지키거나 요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쓸데없이 체력만 빼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 문제는 토트넘이 늘상 나오는 문제예요. 어떤 거냐? 좌우 측면 공격수가 너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특히나 오늘은 무어가 가운데로 많이 들어왔어요. 손흥민이 콘사를 압박하면 무어가 카마라를 압박합니다. 편안하게 디뉴가 비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램지가 위쪽에 있다 보니까 포로가 올라와서 디뉴를 압박을 못하는 거예요. 중원에서는 쿨루셉스키가 미드필더 1명, 베리발이 올라와서 미드필더 1명, 벤탄쿠르가 뒤에서 미드필더 1명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왼쪽 측면으로 나가주는 선수가 없고 뒤에 있는 포로도 나가버리면 램지가 비고 이러니까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마르티네스가 디뉴에게 패스 여기서 이제 탈압박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드러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경기 장면으로 보면 복붙에 가까운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이 장면 시작하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막 달립니다. 달리니까 손흥민을 피해서 백패스. 근데 손흥민 선수가 또 이걸 보고 막 달려요. 근데 혼자 달리고 비어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뒤에서 안 달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밀리ano 마르티네스가 볼을 잡습니다. 뒤에서. 손흥민은 또 막 달려오죠? 근데 이때 손흥민을 도와주겠다고 무어가 이번엔 가운데로 막 달려와요. 손흥민은 골키퍼에게, 무어는 안쪽으로. 그러면 측면이 비는 거죠. 이 측면으로는 또 누구도 안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에밀리ano 마르티네스가 디뉴에게 패스. 그러면 디뉴가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무어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뒤늦게 막 달려가요. 그리고 포로도 디뉴가 비니까 뒤늦게 달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안쪽으로 또 패스를 줍니다. 모두 다 디뉴에게 쏠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토트넘은 이 압박을 할 때 늘 한 박자 늦어서 상대가 볼을 잡을 때 뒤늦게 달려가고 뒤늦게 달려가면 또 공간이 나오고 또 패스가 가면 또 꽁무니 쫓아가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디뉴가 볼 잡은 다음에 가운데로 패스를 줘요. 이게 다른 각도로 보면 디뉴가 여기서 볼을 잡았거든요. 근데 무어, 포로 그리고 쿨루셉스키까지 압박을 하니까 이번에는 이 중앙이 또 비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으로 패스. 그리고 중앙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돌아서는 순간 여기에 또 공간이 있습니다. 왜 공간이 나왔냐? 베리발은 중앙 미드필더 쪽으로 가고 있고 벤탄쿠르도 커버한다고 측면으로 나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안 맞은 거죠, 서로. 이렇게 이제 왼쪽에서 압박을 하면 마티스텔이라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공간을 채워줘야 되는데 이 공간을 채워주는 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또 중원으로 패스. 그러면 중원으로 패스가 간다고 또 모든 선수들이 이쪽으로 또 막 와요. 막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니 말렌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단소를 의도적으로 쏠리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이제 비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토트넘의 선수들이 또 막 달려오니까 볼을 잡아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도니 말렌, 그것을 따라가는 단소, 그 순간 비는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제이콥 램지가 있습니다. 요 플레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스루 패스가 들어가면서 측면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포로 같은 경우는 아까 뒤늦게 앞쪽으로 압박을 하러 나가서 돌아오는 속도가 늦습니다. 포로가.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아스톤빌라의 선수가 이 공간 매우 넓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고요. 순차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면에서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볼 몰고 들어가서 슈팅. 이게 물론 세부적인 장면을 보면 킨스키 골키퍼가 막았는데 잘못 막아서 손에 맞고 본인의 몸 뒤쪽으로 떨어지는 킨스키의 실수였어요. 치명적인 미스이기도 했는데 그걸 떠나서 이 골이 나오는 과정이 손흥민이 혼자 압박하다가 무어가 가운데로 또 들어오니까 측면에 공간이 나고 측면에 공간이 나서 측면으로 달려나가니까 중앙에 공간이 나고 중앙에 공간이 나서 또 중앙으로 달려나가니까 다시 측면이 공간이 나고 그래서 측면에서 아스톤 빌라가 침투해서 득점. 이거는 정말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힘이 빠져서 시작하자마자인데 저게 이제 1분 걸렸죠. 득점이 나오는데 1분밖에 안 걸렸어요. 저게 이제 아스톤 빌라의 첫 번째 공격 시퀀스였는데 이거는 너무하게 토트넘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장면 보시면 카마라가 볼을 잡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여지없이 압박을 시작해요. 손흥민이 압박을 하니까 뒤로 볼을 돌립니다. 근데 이미 손흥민만 달려나가 있고 반대편에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나가면 왼쪽으로 누군가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왼쪽 라인에 있는 마티스텔, 베리발 안 올라오고 있어요. 혼자 올라가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에게 패스를 하는데 없으니까 너무나 공간이 많이 빕니다. 손흥민은 또 달려요. 열심히. 그러면 골키퍼가 볼 잡아서 손흥민이 달려오니까 그러면 다시 패스. 손흥민은 그러면 또 달립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아스톤 빌라가 여기서 볼을 잡아서 손흥민 선수가 달리고 계속 달려오는 거죠.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도 압박을 할 때 본인이 어쨌든 압박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너무 혼자 압박하는 건 수비의 어쨌든 블럭 자체가 망가지는 거니까 차라리 뒤에서 기다리는 게 나은 것이 아니냐. 첫 번째. 두 번째는 팀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손흥민은 압박하고 나머지는 기다리고 이러니까 팀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 두 가지의 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반대로 이 아스톤 빌라의 장면을 보면 아스톤 빌라는 오히려 기다려요. 아스톤 빌라는 앞쪽에서 막 달려드는 게 아니라 약간 기다리고 있어요, 서로. 그러면서 요 안쪽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랬다가 단소가 다 막혀 있으니까 패스 루트가 단소가 패스를 주기에 여유로운 상황인데 혼자만 여유로워요. 그래서 앞으로 패스를 주는 순간 그 순간 아스톤 빌라는 압박을 하는 거죠. 본인들의 수비 블록으로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달려들면서 여기서 압박을 하고 여기서 포로가 결국에는 볼을 제대로 컨트롤을 못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아스톤 빌라의 이런 압박과 같이 하는 압박과 토트넘의 따로따로 노는 압박 이게 오늘 경기에 너무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이제 어떤 점이 있냐면 아스톤 빌라의 전술적인 측면을 분석이 좀 안 된 면이 있어요. 이제 어떤 거냐? 아스톤 빌라는 되게 재밌는 전술을 써요. 가장 큰 특징은 요 좌우 측면에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가운데로 들어오는 선수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측면 지역에 제이콥 램지 혹은 맥긴, 로저스 오늘 이제 후반전에 나오게 되는 아센시오도 이제 아마 측면에 배치가 될 거고 이제부터 이런 중앙 미드필더 유형 좀 가운데서 뛰는 선수들이 측면에 배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서 토트넘이 1대1로 압박을 했거든요. 베리발이 올라오고 클루셉스키가 한쪽을 마크하면서 뒤에는 로저스를 벤탄쿠르가 압박을 해요. 근데 베일리라던가 램지라던가 특히나 램지가 중앙 미드필더스러우니까 가운데로 많이 들어오는데 요 공간에서 그냥 선수를 놔두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는 아스톤 빌라가 자주 쓰는 전술인데 이거에 계속 당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디뉴가 막 올라가니까 포로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디뉴가 올라오니까 애매하게 있어요. 그럼 무어가 따라가야 되는데 무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앙 수비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계속 문제가 생겼거든요. 요게 이제 오늘 경기 아스톤 빌라의 전술을 토트넘이 뭔가 예측을 못하고 나왔구나. 이 장면 보시면 맥긴을 베리발 틸레망스를 이번엔 올라와서 쿨루셉스키가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벤탄쿠르가 로저스를 압박합니다. 3명의 미드필더들을 한 명씩 붙잡고 있죠. 근데 여기서 램지가 요 가운데로 뛰어들어요. 근데 이 선수를 안 따라오죠. 왜냐? 디뉴가 측면에서 뛰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쪽 측면에서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디뉴를 놓치고 측면에 있으면 램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맥기니 패스 그리고 패스가 들어가니까 램지가 요 가운데 지역에서 볼을 잡는데 디뉴가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포로가 가만히 서 있죠. 요 공간을 못 접혀주고 그래서 편안하게 여기서 탈압박이 돼서 공격을 전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경기를 보면 이런 장면들을 보면 토트넘이 이 아스톤 빌라를 압박할 때 그러니까 본인들이 전방 압박에 대한 플랜을 가져왔으면 전방 압박을 잘해야 되는데 전방 압박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근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온 것이 아니냐. 오늘 두 번째 또 패배의 요인 중에 하나는 마티스텔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티스텔은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영입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는 왼쪽 측면 공격수에서 가장 잘합니다. 근데 왼쪽 측면 공격수에서 어떤 역할을 잘하냐면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잘해요. 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캐 조합에서 케인이 내려오면 손흥민이 침투한다. 요 역할에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가장 잘하는 선수예요. 반면에 볼을 잡은 다음에 측면에서 돌파를 한다거나 측면에서 볼을 잡아서 패스를 뿌려주는 이런 플레이는 못하거든요. 잘. 이 선수의 장점이 애초에 아니에요. 근데 포스테콜루 감독이 이번 시즌에 손흥민을 측면에 둘 때에도 비슷한 역할을 주죠. 측면에 있는 선수는 볼을 잡아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가운데로 풀백들도 가운데로 막 들어가서 수비수를 가운데로 이제 쏠리게끔 만들면 이때 측면 지역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넓은 공간이 날 때 수비가 끌려 나오면 여기서 1대1 돌파 아니면 뛰어 들어가는 풀백에게 패스 이거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마티스텔에게 요 역할을 줬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손흥민에게 주어지는 역할이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침투도 잘하지만 어쨌든 토트넘에서 가장 축구력이 높은 선수니까 저게 가능합니다. 근데 마티스텔은 그런 역할을 잘 못해요. 윙에서. 근데 그 역할을 주니까 오늘 마티스텔이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측면에서 못했었죠. 중간에 이제 왼쪽에 있다가 너무 안 되니까 손흥민하고 자리를 바꾼 다음부터 어느 정도 본인의 플레이가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본인의 플레이가 정말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장면에서 실점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중앙 지역에 선수들이 다 쏠려 있고 측면에서 텔에게 패스를 주고 텔이 돌파 혹은 가운데 있는 선수에게 패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텔은 풀백이 올라오면 가운데로 들어가서 여기서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침투 요게 이제 이 선수의 장점인데 텔을 측면에서만 쓴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실점이 나올 때 텔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스펜스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수비가 아스톤빌라의 수비가 가운데로 쏠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마티스텔은 오히려 측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뛸 때랑 매우 흡사하죠. 그래서 아치그레이가 마티스텔한테 줘요. 근데 마티스텔이 여기서 볼을 잡아서 뛰어 들어가는 스펜스나 손흥민 이 선수들한테 패스를 준다고 측면에서 볼을 받자마자 안쪽으로 패스를 줍니다. 근데 이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패스를 순간적으로 줬는데 그대로 아스톤빌라의 수비수에게 줬죠. 그래서 여기서 볼을 일단 아스톤빌라가 끊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미스가 나온 다음에 수비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들어가요. 베리발, 벤탄쿠르 압박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스톤빌라는 압박하러 나오는 미드필더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특히나 베리발이 막 달려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패스를 베리발의 뒷공간으로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패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베리발이 튀어나갔을 때 미드필더 라인의 패스 그리고 여기서 도니 말렌이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도니 말렌에게 또 패스 편안하게 말렌이 볼을 잡습니다. 튀어나가다가 압박이 안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던 거죠. 마티스텔을 측면에 쓰면서 부정확한 패스 두 번째는 볼을 상대에게 넘겨준 다음에 어설프게 달려나가다가 뒷공간이 열리는 거. 그래서 토트넘이 라인은 막 올리고 있는데 특히나 센터백들이 라인은 막 올리고 있는데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베리발과 벤탄쿠르가 달려가다가 오히려 이 뒷공간 사이사이에 공간을 줘요. 그래서 이 사이 공간으로 패스가 딱 들어가면서 말렌이 볼을 잡습니다. 그래서 말렌이 편안하게 볼 끌고 올라가는 거죠 뭐.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이 수비 라인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비수마, 벤탄쿠르, 베리발 아무도 이 공간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세 명이 다 제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펜스 최전방까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속도도 당연히 늦어요. 그러니까 측면이 완전 비는 거죠. 여기가 스펜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도니 말렌이 패스 그러면 베일리가 오른쪽 측면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볼을 가지고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아치그레이가 여기서 혼자 이러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스펜스는 여전히 위치가 스펜스는 여기 있어요. 마티스텔보다 더 위에 있어요. 이게 포스테콜루 감독의 풀백의 오버래핑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측면에서 베일리가 볼을 잡은 다음에 그레이가 너무 섣불리 달려들면 안 되니까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니 말렌이 돌아뛰고요. 여전히 스펜스는 도와주러 못 옵니다. 그래서 베일리가 돌아뛰는 말렌에게 패스 그러면서 그레이도 이거는 사실 막기가 힘든 거죠. 혼자서 두 명 막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도니 말렌이 뛰어가서 그레이가 발을 뻗었지만 여기서 크로스 이 크로스를 이제 가까스로 포로가 얻어낸다는 것이 로저스한테 가면서 로저스의 득점. 이 득점 장면도 보면 결국에는 마티스텔의 잘못된 기용 그리고 마티스텔이 왼쪽으로 빠져있을 때 풀백이 너무나 올라가서 돌아오는 게 늦고
그리고 볼을 뺏겼을 때 마티스텔이 미스가 났을 때 너무나 달려드는 압박을 하니까 뒷공간은 열리고 압박은 제대로 안 되고. 사실 오늘 경기도 아스톤 빌라는 리그컵을 떨어졌으니까 주중에 쉬었고요. 토트넘은 리버풀과의 리그컵 경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체력적으로도 이렇게 압박을 할 만큼의 체력도 남아있지 않는 경기인데 이런 경기에서 무리하게 압박을 하니까 당연히 너무나 손쉽게 아스톤 빌라가 토트넘을 무너뜨리는 장면들이 나왔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경기에 아스톤 빌라가 그 킨스키 골키퍼가 정말 수도 없이 막아서 망정이지 정말 이거는 쉽게 무너지는 장면이 많아요. 이 오늘 아주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미친 듯이 압박합니다. 다 막 달려요. 모든 선수가 막 달려들어요. 위에 엄청 많죠? 그러니까 볼을 잡은 선수가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백패스. 여기는 근데 비어 있습니다. 요 한쪽 측면에서 압박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백패스를 주니까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볼 잡아서 다시 패스. 여기 비니까. 그리고 볼을 잡자마자 여기서 이제는 손흥민에서 마티스텔로 바뀐 거예요. 마티스텔이 압박 또 압박 혼자서. 그러니까 손흥민이 위치하든 마티스텔이 위치하든 최전방에서 공격수가 무의미하게 뛰는 거예요. 그리고 볼을 잡으니까 측면에 공간이 비잖아요. 그래서 쿨루세프스키가 또 비어 있으니까 막 달려요. 달릴 때 가운데 패스. 여기가 또 폈죠. 그래서 틸레망스가 가운데에서 볼을 잡습니다. 편안하게. 이 장면 보면 패스 하는 동안 토트넘 선수들은 달려가고 있는데 역동작에만 걸려요. 체계적으로 앞쪽에 있는 선수가 달리면 뒤에서 채워주는 압박이 있어야 되는데 채워주는 압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틸레망스가 볼을 잡자마자 돌아서서 바로 찔러줍니다. 패스를. 근데 이 찔러주는 패스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측면에 있는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저스가 오른쪽에 있다가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딱 패턴이죠. 그리고 로저스가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볼을 잡아주고 이때 래시포드가 또 내려와서 볼을 받아서 로저스한테 줘요. 그리고 로저스가 볼을 잡을 때 왼쪽에서는 램지가 또 가운데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저스가 볼 잡자마자 바로 패스.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램지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돌파가 되고 로저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볼을 잡고 램지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좋은 공간으로 뛰어갑니다. 패스. 한 방에 열려요. 한 방에. 그러면서 뒷공간이 와르르 무너지죠. 여기서 사실은 로저스가 이 찬스를 마무리를 못해서 오늘 한 두세 번 놓쳤죠? 저 1대1 찬스를.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킨스키가 막아서 그렇지 저런 패턴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 이제 하나의 시퀀스를 보면 정말 아스톤 빌라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편안하게 백패스, 수비, 골키퍼, 수비,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측면 공격수. 그러니까 상대팀 페널티 박스에서 토트넘 페널티 박스로 아무런 압박도 성공을 못하면서 넘어오는 장면이었거든요. 이런 장면이 토트넘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경기가 끝나고 어떤 위기에 처할지는 또 다시 지켜보자.